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썼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문제 영상에 달린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국민의 주머니에 돈이 넘쳐야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수가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상식 중의 상식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뭐 7, 80년대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은 말이 있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몇몇 해를 빼고 수출이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수출 호황국이거든요. 그렇게 수출이 잘 됐는데 이른바 낙수 효과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수출하는 기업이 잘 되면 그 돈이 국내로 돌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그런 어떤 낙수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낙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피부로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싼 인력이 아니라 한국인과 똑같은 급여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식대, 노동부에서 채용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지원합니다.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인은 관리자밖에 없는데 벽에는 이런 것처럼 뭐 우수 고용지정업체 뭐 무슨 표창장이 잔뜩 걸려 있더라고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내국인을 한 명도 고용 못하는데 그런 상장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민자, 불체자, 난민 많은 유럽골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럽의 난민들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유럽은 국경이 맞닿아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식민 경험이 수백 년이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난민이나 뭐 이민 이런 문제에 되게 관대한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들에서 난민들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좌우 여야 뭐 떠나서 이 외국인 조장하는 정책이 심하다. 그래서 60대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동시에 폐업도 급증한다. 이 자영업자 숫자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심각해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인력들을 다 흡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자영업에 뛰어드는 게 현실이죠. 또 그 자영업자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막 한 달에 600 넘게 주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뭐 초과 근무, 우리 국내 내국인은 못하는 초과 근무 이런 걸 불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중동 국가처럼 50만 원씩만 줘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두바이를 갔다 왔는데 두바이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컨대 두바이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면 자국민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 90%가 전부 외국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현지인들은 절대로 그런 육체 노동을 안 해요. 할 사람도 없고 인구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대신에 정말 여기처럼 이렇게 완전 저임금을 줘버립니다. 그래도 일할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뭐 인도, 아프리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절대로 귀화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일만 하고 나가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임금은 거의 내국인 수준과 동일해졌고, 임금이 동일해졌다는 것은 한국인이 그 돈을 받고 일하기에는 너무 낮은 금액이란 뜻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이 무슨 인력 조정이나 구조 조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서 정당한 임금을 주고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을 막 때려 넣어서 완전히 그냥 저임금 체제로 굳어졌거든요. 여기 댓글에도 어디 보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막 쥐어짜서 생산 단가를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고, 또 낮추려다 보니까 외국인을 써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 보이는 그런 대기업들조차 이런 저임금 기반한 저임금 생산 체제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이런 기업들이 진짜 일본이나 독일처럼 완전한 그 정당한 대가, OECD 국가에 맞는 그런 임금 수준, 그런 임금 수준을 주고 물건을 생산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예, 저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초대기업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컨대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 부품업체에서 다 외국인 써서 저임금으로 만든 거를 납품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외국 생활 30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한국은 완전 호구나라입니다. 내수 업종, 건설, 식당은 외국인 취업 금지해야 막장 인생들의 숨통이 좀 트입니다. 어떤 나라든 이런 건설업이나 뭐 서빙 식당업은 사회 취약계층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거든요. 이걸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막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금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2000년 초반대 같은데, 그때 이탈리아 밀라노 제가 갔을 때 밀라노 시내에 들어가는 관광버스에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현지인 가이드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타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차에 관광 가이드 하는 그분이 이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 시에서 저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는 관광버스에 강제로 이렇게 태우게 한다는 거예요. 안내도 못하죠. 영어를 못하니까. 그 정도로 일자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동대문 가보세요. 저 또 깜짝 놀랐어요. 그 동대문 그 뒤쪽에 신발 가게들 쭉 있잖아요. 그 보니까 뭐 사장인지 임시 사장인지 바지 사장인지 모르지만 거의 뭐 외국인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대요. 무슨 짐수레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전부 외국인이고, 그리고 경주에 또 이렇게 가니까 고깃집 큰 집인데 뒤에 두 명이 이렇게 외국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여기 홀 종업원인가 했는데 뭐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딱 일어서자마자 쪼르륵 달려와서 하는 게 그 숯불을 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숯불 빼는 사람만 따로 두 명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은, 인도 제가 3번 가봤는데요. 인도에 가면 사무실에 커피만 따라주는 그 아주 저급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뭐 돈 같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숯불 빼주는 사람을 따로 2명 뒀다는 건 그 사람은 뭐 거의 99% 불법 체류자겠죠. 합법 체류자가 거기서 뒤에 서서 그 뭐 숯불 빼고 앉아 있겠어요.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차별 없이 지급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 임금 차별하여 지급합니다. 예,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어느 수준이 한국인의 그런 일자리를 침해 안 하면서 또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국제적인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수준에도 맞는지, 그런 걸 정말 철저하게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